페어프라이스에 왔는데요. 페어프라이스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이마트 같은 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구정이라서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전복이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 여기 보시면 한국 전복도 팔고 있어요.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전복을 많이 먹는 이유가요, 전복 발음이 중국어로 빠오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발음을 정확히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미가 그 잉여를 뜻한대요. 잉여라는 게 왜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게 잉여잖아요. 그리고 빠오는 확신하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더 많이 뭔가 가지는 거를 확신하다, 그런 좋은 거잖아요. 부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먹었던 게 전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넛 종류 같은 거를 많이 파는 거는, 넛은 중국어로 후아셩이라고 부르는데요. 후아가 꽃이잖아요. 셩이 생명 뭐 이런 거라서 생명의 꽃 뭐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그 넛이 상징하는 게 건강한 삶, 그리고 더 풍요로운 삶 뭐 이런 거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를 선물로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귤을 사가지고 가서 친척집 방문할 때 꼭 귤을 2개씩 가지고 가서 줍니다. 귤이 금색깔이 돼가지고 이게 또 황금을 뜻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귤도 또 뭐 발음적으로 뭔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2개씩 가져가는 의미는, 이 중국 사람들은 더블, 그러니까 좋은 것도 더블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2개도 굉장히 좋은 숫자 중에 하나라고 믿는데요. 이거는 포메로라는 과일인데요. 이거는 구정에만 먹는 게 아니라 추석 때도 먹어요. 포메로가 둥그렇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둥그런 거는 리유니언을 뜻하거든요. 다시 모이는 거잖아요. 가족들이 다시 모이고 해서 요 과일을 먹고요. 요거는 헛구에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먹기도 하고요. 이거를 조상님들한테 바치기도 합니다. 보통 니앙까오라는 케이크도 빨거든요. 이게 찹쌀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쫀득쫀득하고 설탕을 넣어가지고 달콤한 그런 케이크이거든요. 아마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여기 파인애플도 보이시죠? 예, 파인애플도 많이 선물로 주고 먹고 합니다. 파인애플 타르트도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그것도 또 다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 파인애플 타르트 설명은 나중에 해드리고, 일단 니앙까오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샐러드 같은 거거든요. 이 안에 여러 가지 야채 같은 게 있고요.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섞는 순서도 있거든요. 그 섞는 순서대로 섞은 다음에 다 섞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회나 아니면 전복 같은 걸 섞어요. 그런 다음에 섞어서 위로 최대한 높이 던져야지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팟라 이러면서 던지면서 먹는 거거든요. 로헤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제가 올린 영상이 있어요. 이 로헤이를 설명하는 영상이요. 그거 위에다가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요. 니앙까오가 제가 며칠 전에 왔을 때 있었거든요. 다 팔렸나 봐요. 요게 지금 마늘이거든요. 창문 이런 데 걸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튀겨 놓은 거 있죠. 이 튀겨 놓은 거요. 이게 뭘 튀겨나온 거냐면은 고기에 불에 있죠. 불에를 튀긴 거거든요. 요거를 숲 같은 거 만들 때 넣어가지고 같이 만들어서 먹습니다. 아,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차이즈 뉴이어 때 가족들이 모였을 때 생선을 한 마리를 통째로 다 먹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생선 발음 역시 위잖아요. 위가 잉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선 한 마리를 다 먹어야지 그 다음에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차이나타운에서 또 마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날을 맞이해서 지금 차이나타운에 왔거든요. 싱가포리언들의 설날이 중국 사람들의 설날하고 많이 틀리거든요. 여기 왜 로헤이 같은 거 한다고 했잖아요. 음식 같은 거 막 집어던지면서 후알라 외치고 그런 것들요. 그런 것들은 중국 사람들이 안 한대요. 남부 지역 사람들이 많이 왔었기 때문에요. 남부 지역만의 전통을 가지고 와서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하고는 중국 본토랑은 좀 다른 또 독특한 전통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낮에 왔는데요. 왜냐면 밤에 6시서부터는 여기 바자가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혹시 바자 가게들 중에서 이미 연대가 있으면은 좀 보여드리고 또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귤나무가 있거든요. 이 귤이 물론 황금색이라서 황금을 상징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귤 자체 발음이요, 약간 금이랑 발음이 비슷하게 난대요. 그래서 또 귤을 좋아하는 거라고 합니다. 브라사 앞에는 차이나타운 컴플렉스라고 해가지고요, 2층에는 호커센터고 1층에는 웹마켓이 있거든요.
혹시 구정을 맞이해서 웹마켓에서 뭐 특별한 거 파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이런 식으로 웹마켓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여기서 살아있는 개구리도 팔았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살아있는 걸 파는 게 금지가 돼서요. 현재는 개구리는 팔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소세지거든요. 소세지를 또 중국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 여기 고기 말린 것도 보이시잖아요. 이거를 왜 중국 사람들이 구정 때 많이 먹냐면요. 예전에는 구정 전, 그러니까 새해 전날 동물을 잡아서요. 제사를 지내는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여기서 제사라는 거는 조상님들한테 지낸다기보다는 어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근데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은 동물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때 동물의 어떤 가죽을 벗기고 살을 이렇게 소금 같은 데다 점여가지고 말리는 기술이 익숙히 퍼져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새해만 되면 그렇게 소금에 절인 고기들을 많이 길거리에서 내다 널고 판 게 아니라 이제 많이 말렸다고 하거든요. 그런 전통이 아직 중국에 남아 있어가지고 새해만 되면은 고기 말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대요. 얼마 전에 싱가포르 뉴스에 나왔는데요. 한 사람이 고기를 소금만 절은 게 아니라 이제 간장에다가도 재워가지고 말렸었나 봐요. 그런데 그거를 HDB 가면은 빨래 넣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갖다가 걸어놔가지고 간장물이 떨어져서 밑에 집에 옷에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난리가 난 그런 게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바자 시간이 오픈이 안 돼서 정확히 안 걸렸는데요. 여기서 팔고 있는 게 전부 소세지거든요. 소세지가 보이시나요? 소세지도 팔고 고기 말린 것도 팔고 여러 가지 팔고 있어요. 이거 좀 전에 설명드렸죠. 밑에 보면은 또 육포들 말린 것도 있거든요. 온통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 상서로운 컬러라고 해가지고 빨간색을 좋아하고요. 이 소리는 막 놔두고 있잖아요. 이게 폭죽 터지는 소리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폭죽 모양도 팔고 있어요. 폭죽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싱가포르 사람들이 많이 구정 때 먹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니앙까오예요. 어제 마트에서 말씀드린 거 있죠. 까오가 높이다 이런 뜻이라 가지고 니앙까오를 먹으면 그 다음에 승진을 하고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고 해서 니앙까오를 많이 먹었다고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폭죽 터트리는 거요. 그 폭죽은 왜 터트렸냐면은요. 예전에 이런 전설이 있었대요.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 꼭 구정 전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구정 때만 되면 구정이 다가오면은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불도 다 끄고 조용히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자기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다들 거부했는데 한 할머니가 들어오게 해줄 테니까 그러면 조용히 하라고 절대 소리 내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 이렇게 행복한 구정인데 어떻게 소리를 안 내냐고 하면서 대신 자기한테 묘안이 있으니까 할머니는 저만 믿으시라고 하고서는 빨간색 폭죽을 집안 곳곳에 달아매고 그 괴물이 나타나자 폭죽을 터트린 거예요. 그 폭죽에서 엄청난 소리가 빠바바바바박 나면서 막 터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자 그 괴물이 혼비백산하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구정 때만 다가오면 그렇게 폭죽을 터뜨렸다고 해요. 싱가포르에서도 그 전통이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1972년에 그 폭죽을 터뜨리다가 불꽃이 튀어가지고 화재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서 많은 재산을 잃고 생명도 잃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1973년도에 폭죽을 터뜨리는 것을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에서 중국계 사람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칭게이 페스티벌을 공식적으로 시작을 했답니다. 이 씨앗인데요. 이게 멜론 씨앗이에요. 우리 마트에 가면 또 트레이에다가 이것저것 담아가지고 파는 거 있죠. 거기 보통 중간에 저 멜론 씨앗이 있거든요. 멜론 씨앗을 먹으면은 아이들을 많이 낳는다라고 해가지고 멜론 씨앗이 또 굉장히 중국 사람들한테는 좋은 음식? 뭐 그런 거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진짜 마늘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마늘 모양으로 장식품을 만들어서 다는 거거든요. 어제 마트에서 진짜 마늘도 보셨잖아요. 이 마늘도 똑같아요. 마늘 발음이 중국어 발음이 또 이렇게 복이랑 관련이 돼가지고 저렇게 많이 마늘을 걸어 놓는다고 합니다. 빨간색에다가 황금색으로 글씨를 써서요. 이런 거를 사서 집안을 장식을 합니다. 여기 써져 있는 좋은 문구들이 그 해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이시는 저분이 바로 부의 신이에요.
저분이 들고 있는 배 모양처럼 생긴 게 과거에는 중국에서 순금을 바 모양이 아니라 저렇게 배 모양으로 가지고 있었대요. 와, 여기 장난 아닌데요. 완전히 울긋불긋 온통 빨강색으로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많이 보는 이런 게 부의 신이 또 이 안에 있네요. 158불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도 부의 신이에요. 이런 걸 집에다 갖다 놓으면 진짜 부자가 될까요? 여기는 빠카를 파는 곳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왜 비천양 브랜드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게 중국계 사람들은 그 구정 때 이 빠카 선물 세트를 선물하기 때문에 지금 혹시 줄 보이시나요? 이 줄이 다 이 빠카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처음에 싱가포르 왔을 때 이 비천양 가게 앞에서요, 사람들이 너무 줄을 많이 서 있어가지고 무슨 뭐 공짜 행사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구정이 가까워서 선물을 사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육포 같은 거를 먹는 이유도요, 육포가 달콤하고 또 색이 빨간색이잖아요. 색이 빨간색 고기를 먹는 게, 빨간색 자체가 약간 상스러운 컬러예요. 불운을 막아준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달콤한 고기가, 이 인생이 달콤하고 또 고기를 먹는다는 게 부의 상징이었대요. 그래서 이 구정때가 되면 이 빨간 고기 육포를 먹는 그런 풍습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는 다른 브랜드였고요. 여기는 지금 비천양 브랜드인데요. 여기도 지금 줄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서서요, 선물을 사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줄이 저쪽 끝으로 이렇게 삥 돌아가 있거든요. 대단하죠? 여기 싱가포르 오래 사신 분들, 특히 이제 남편분이 로컬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구정 때 이 선물을 굉장히 많이 받으신다 그래요. 육포요.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냉동실에 넣어놨다가요, 그거를 잘게 채를 썰어가지고 볶음밥 할 때 고기 대신 넣으면은 아이들 맛이 달콤하니까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항상 이렇게 장식을 해놓거든요. 이게 구정 때는 그 해 동물들을 장식을 해놓고요. 그리고 추석 때가 되면은 또 추석에 관련된 걸 장식을 해놔요. 그리고 저쪽으로 보이는 화려한 건물 쪽으로 보이는 거리 이름이 유통생 스트릿이거든요. 차이나타운 투어에 참여하시면 왜 유통생 스트릿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